퇴직하면 다 좋을 줄 알았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아침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사한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그랬다. 은퇴만 하면 매일이 휴가 같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퇴직하자마자 모임을 찾았다. 사람이라도 만나야 살 것 같았단다. 처음엔 동창 모임에 나갔고, 다음엔 교회 모임, 그 다음엔 지역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하는 무료 강좌 모임에도 갔다. 그렇게 총 6군데의 모임을 전전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허무함과 상처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퇴직 전엔 몰랐는데 그 모임들이 날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은퇴 후 모임들이 오히려 독이 될까? 사례 1. 동창 모임 끝없는 비교의 늪. 퇴직 후 첫 번째로 나간 곳이 바로 동창 모임이었다. 야, 너 이번에 어디 투자했다며? 그거 얼마 올랐어? 너는 자식들 다 잘 돼서 좋겠다. 내놔도 창피하지 않겠네. 아버지는 이 말들이 가시 같았다고 했다. 누구도 악의로 말한 건 아니지만 자신은 퇴직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단다. 누구는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누구는 이미 퇴직했어도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여유 있게 산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계속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괜히 우울해져서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단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동창 모임 연락이 와도 나가지 않았다. 사례 2. 교회 성당 모임 끝없는 봉사와 헌신의 압박. 두 번째로 갔던 곳은 교회 모임이었다. 예배 후 다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 일정 잡고 또 회의하고. 아버지는 신앙심으로 기쁘게 참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됐다. 다 좋긴 한데 왜 이렇게 바쁘지? 퇴직 후 여유를 찾으려고 간 모임이었는데 어느새 하루 일과가 꽉 차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정이 삶의 활력소였겠지만 아버지에게는 스트레스였다. 무엇보다도 헌신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이번 주 청소, 다음 주 주차 봉사, 다다음 주는 구제 봉사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결국 아버지는 조용히 모임을 빠졌다. 내가 나쁜 사람 같아서 마음이 더 불편했어. 사례 3. 시니어 문화센터 모임 진짜 친구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시니어 문화센터였다. 노래 교실, 라인 댄스, 스마트폰 교실, 여행 동호회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했다. 아버지는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다. 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다. 여긴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데지 진짜 마음 터놓을 친구를 사귀러 오는 곳은 아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뭐 먹었냐, 강사님 수업료 올랐다더라 같은 얕은 이야기만 하고 금방 흩어졌다. 아버지는 외로움이 더 깊어졌다고 했다. 모임이 있긴 한데 친구는 없는 기분이었어.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모임이 독이 되는 3가지 이유.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시니어 상담과 은퇴 설계 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봤다. 왜 모임들이 아버지를 더 외롭게 만들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소속감이 아니라 비교를 주는 모임. 퇴직 후 모임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 수준, 자녀, 재산 이야기가 오간다. 현역일 때는 직함과 연봉이 방패였지만 퇴직 후에는 그 방패가 사라진다. 남의 빛나는 이야기가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진다. 취미 모임이 아니라 할 일 모임. 많은 종교 모임이나 봉사 모임, 단체 모임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노동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자유롭게 참여하기보다는 의무감과 압박으로 이어질 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다. 관계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시간 때우기 모임. 시니어 센터나 문화센터 모임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곧장 흩어지고 만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고 갔다가 진짜 공허함만 더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는 결국 모임 대신 혼자 하는 취미와 소규모 개인 만남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루는 낚시터에서 혼자 책을 읽고 하루는 같은 아파트 단지 친구 한 명과 차를 마셨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전문가는 말했다. 은퇴 후에는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진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언도 덧붙였다. 모임을 사회적 지위 회복의 수단으로 보지 말 것. 사람 수보다 관계의 질에 집중할 것. 모임을 통해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점검할 것.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퇴직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을 거라 기대하고 있진 않은가? 물론 퇴직은 해방이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퇴직 후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모임이 내 자존감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오늘도 소규모 낚시 모임에서 만난 단 한 사람과 새벽 낚시를 나가셨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기분이 든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몇 명이 아니라 한 명에게서도 올 수 있다는 걸.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로 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은퇴 후 모임과 사회적 관계 관리를 주제로 실제 활용 가능한 팁과 사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모임을 잘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까 아버지 사례로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젠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풀어볼게요. 1. 은퇴 후 모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많은 은퇴자들이 모임 수를 늘리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022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은퇴자 중 60%가 많은 사람과의 만남보다 소수와 깊은 관계가 더 행복을 준다고 답했어요. 즉, 모임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맞는 진짜 친구가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하단 뜻이죠. 따라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다 끼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고 그 안에서 깊은 유대감을 쌓는 게 필요해요. 2. 모임 선택 기준 내 성향과 목적에 맞게. 모임을 선택할 때는 꼭 자신이 원하는 성향과 목적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분이라면 운동 동호회, 여행 모임, 문화 강좌 등이 맞을 수 있어요. 조용하고 내향적인 분은 독서 모임, 정원 가꾸기 모임, 개인 취미 중심 모임이 더 편할 수 있죠. 봉사나 나눔에 의미를 두는 분은 종교 모임이나 사회봉사 단체가 적합하겠지만 지나친 의무감은 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 사례처럼 봉사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부담만 커지니까요. 3. 모임에서 건강한 관계 유지하는 법. 모임에서 진짜 내 편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서로의 이야기 경청하기, 자신만 말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도 귀 기울이기. 과도한 비교 피하기, 재산, 자녀, 성과 이야기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감정 솔직히 표현하기, 불편한 점은 예의 있게 말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기. 예를 들어 이번 모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는 공감해주고 또 다른 모임을 추천해줄 수 있어요. 4.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팁 5가지. 1. 모임을 평가하는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기. 매번 모임 후 내가 즐거웠는가? 스트레스 받았는가?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었는가? 를 기록해 보세요. 불편함이 계속되면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 작은 모임을 우선시하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510명 내외 소규모 모임을 찾아보세요. 3. 취미 생활에 집중하라. 관계보다 취미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가 덜하고 자연스럽게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4. 모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분배하기. 은퇴 후 무작정 모임만 가다 보면 오히려 지치고 외로워질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5.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오프라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관심사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대안이에요.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소통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어요. 5. 주의할 점. 모임이 의무가 되면 안 된다. 억지로 참여하는 모임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우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모임은 과감히 빠져나올 용기 필요. 특히 집단 내 소문, 불필요한 경쟁, 강요 등 부정적 분위기 있는 곳은 피하세요. 신체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 것. 관계만 챙기다 운동, 식사, 수면 등
기본 건강을 놓치면 생활 만족도가 떨어져 모임도 힘들어집니다. 6. 구체적인 사례. 김영수 68세 씨는 매주 골프 동호회에 나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10명 남짓의 소규모 모임으로 친목도 자연스럽게 쌓였고 골프 실력이 공통 관심사여서 대화가 끊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순자 65세 씨는 정원 가꾸기 모임에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됐어요. 꽃과 식물을 돌보는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소소한 도움도 주고받는 관계가 큰 힘이 됐답니다. 박재현 70세 씨는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서예 동호회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온라인이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했고 서로 작품을 공유하며 감정도 교류할 수 있어 은퇴 후 우울감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결론. 은퇴 후 모임은 사회적 관계라는 큰 숙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고 화려한 모임이 답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나의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모임이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 계속 점검하고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라면 과감히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균형 잡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